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채권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시장의 보수적으로 봐야 될 명확한 근거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아주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 즉 적어도 1년 내지 한 2년 정도 어떤 시각에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 좀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 시장 금리로 봤을 때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자산, 가장 대표적인 게 나스닥과 비트코인이죠. 이런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단기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슬라이드는, 여기 약간 노란색 가까운 게 나스닥이고요. 그리고 여기, 분홍이죠. 요 BTC라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리고 언제부터, 요 라인은요, 지난 3월 10날부터 해서 5월 10일까지 최근 2달간의 움직임인데, 놀라운 건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상당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난 2달간의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같이 가고 있어요. 즉 3월 중순 이후 FOMC 미팅 발표 이후에 25p 인상 이후에 나스닥이 크게 급등을 또 했었잖아요. 그때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같이 크게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4월 들면서 다시 나스닥이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이꼬르 비트코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이게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의 상관성 추세 지표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2020년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별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별 상관없이 움직였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상관성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현재 거의 0.7 정도 상관성이 높습니다. 사실 0.7이면은 두 자산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스닥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의 향배를 가지고 비트코인 향배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채권 금리를 가지고 좀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이 두 자산에 대해서 좀 한번 시장 전망을 간단히 좀 해보자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어떤 슬라이드냐면 상단에 있는 게 나스닥의, 그러니까 최근 한 20일 정도죠. 최근 20일간의 나스닥의 움직임이고요. 동구간 동안에 요 하단에 있는 거는 미국의 10년만 국채 금리입니다. 재밌는 거는 최근 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어젯밤 조금 반등했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보면은 거의 한 8에서 한 10% 정도 이제 금리가 아니죠. 나스닥 지수가 빠졌었어요. 근데 반면 여러분 아세요? 재밌는 거는 오늘 현재, 그러니까 지난밤 현재의 그 미국 국채 금리가 2.99 정도 되거든요. 2.99%인데 이게 언제냐면은 4월 20일 정도 수준이에요. 즉 지난 20일 동안, 그러니까 20일 전에 4월 20일 전 정도 수준의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회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 27일부터 이렇게 급등하던 국채 금리가 최근에 3.2까지 갔었죠. 3.2까지 찍고 결론 다시 이제 4월 20일 전 수준으로 지금 회귀를 했다는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레벨까지 돌아왔던 거죠. 근데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같은 레벨까지 수렴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이렇게 한 8% 정도 빠져서 어젯밤에 조금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론부터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미국 국채에 후행하는 캐치업 플레이를 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설령 지금 나스닥이 크게 안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면서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이 밀릴 여지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안정화, 지금처럼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한 20일간에 다시 국채금리는 제자리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스닥 지수는 한 8% 정도 빠진 상황이죠. 동구간 동안에.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아마도 뭐 크게 국채금리가 오늘 밤에 만약에 미국 CPI가 크게 급등하지 않고 시장 예측대로 가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국채금리는 현재 레벨에서 크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아마도 나스닥도 미국 국채 움직임에 수렴하게, 즉 일정 부분 회복할 거로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지금 시장이 너무나 다들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서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밸런스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좀 긍정적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베어죠.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좋은 쪽의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거의 모든 악재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는 중국이 지금 락다운, 셧다운되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FOMC, FRB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에 들어가고 있다. 세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이슈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죠. 즉, 이걸 조금 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3대 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유럽인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부정적 영향으로. 셧다운, 미국은 FOMC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이제 움직인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 세 번째는 뭐 전쟁 이슈, 이런 세 가지가 움직이는데, 어쨌건 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가장, 안 좋은 거는 불확실성인데, 다 부정적이고, 어느 정도 이제 다 가늠이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은 많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조금 이제 약간은 이제 구독자님 중에 좀 어렵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은 그냥 그래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국채 금리로 판단했을 때의 S&P 500의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제가 좀 해외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일단은 과거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한 3%일 때, 그 JP 모간이 계산해 보니까 평균, PER 기준으로 한 15배 내지 16배 정도가 거래됐다고, 주식이 거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판단하기에는 미국 국채 시장 금리가 3%일 때 미국의 PBR이 15 내지 16배 정도가 좀 페어 밸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은 금년과 내년, 제가 여기 약간 오류가 있네요. 금년과 내년에 EPS를 감안했을 때 15배와 16배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S&P 500 기준으로 4,200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보다 약간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주가가 현재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주가가 폭락해야 될 이유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레벨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미국의 FOMC 금리가 아니라 제가 미국 국채 시장 금리, 즉 10년 만기 국채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에 좀 밸류에이션에 부정적이고 그렇단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고점 정도, 제가 앞 슬라이드 여기서 보여드렸죠. 여기서도 있죠? 여기 슬라이드 보였죠? 단기적으로 지금 3%까지 올라왔거든요. 3%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라는 게 미국 국채 10년 금리입니다. 20%라는 게 어느 정도 금년에 금년에 이런 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FRB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금년 말까지 FOMC가 몇 프로 올릴 거라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측이 되어 있냐면은 2.5에서 2.75 정도 예상이 되어 있어요. 예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저희가 판단하는 미국 국채 금리 수준은 아마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정책금리 대비해서 한 50bp 정도를 더 얹으시면은 국채 시장금리 레벨이 전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난 한 1, 2주 동안에 지금 3%대 미국 국채금리가 3% 초반대까지 갔었는데, 이거는 금년도 시장에 예측되어 있는 FOMC 미팅의 금리 인상 부분을 거의 다 반영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국채금리가 시장금리가 단기적으로 금리는 오를 부분의 상당 부분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아니죠.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나는 마무리되는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 단기적인 시각으로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밤에 CPI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좀 안정화될 거라는데, 물론 이제 예상과 달리 더 크게 나오면은 약간 이제 제가 했던 레벨보다 좀 더 약간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어떤 반등 시점까지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이런 제가 오늘 정리했던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건 간에 여기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전하고 싶은 거는 이런 프레임워크로 좀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계속 이런 해외 채권이나 글로벌 매크로 쪽으로 계속 저희가 열심히 고민할 테니까 많은 구독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